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페이퍼 미팅을 진행하게 된 학부연구생 이은경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Diagnose ADHD Disorder in Children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Based on Continuous Mental Task EEG입니다. Computer Methods and Programs in Biomedicine이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었고, 임팩트 팩터는 7.07, 그리고 Computer Science, Engineering, Medical Informatics 분야에서 모두 Q1 임팩의 논문이었습니다. Continuous Mental Task EEG를 기반으로 CNN을 사용해 아동 ADHD 장애를 진단하는 내용의 논문이고, 각 주파수 밴드별로 RGB의 색을 매핑해 EEG 신호를 컬러 이미지로 변환한 것이 신기했기에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 광해 행동 장애를 말합니다.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질환의 증상은 어떤 일에 집중하기 힘들고 그들의 행동을 컨트롤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모델은 CNN인데 과거 연구들을 보면 ADHD 진단을 위해 CNN 모델과 Functional fMRI나 Structural fMRI를 사용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ADHD 디텍션을 위한 CNN과 EEG 조합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수십 개의 전극 채널에서 기록된 EEG 신호의 시공간적 특성을 3채널로 변환하는 방법과 같은 주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은 피실험자가 지속적인 멘탈 태스크를 할 때 기록된 EEG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를 CNN 모델을 통해 ADHD를 진단하는 새롭고 정확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서브젝트로는 ADHD 그룹 31명, 컨트롤 그룹 30명의 어린이로 구성되었습니다. 뇌파를 측정할 때 다음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화면에 띄우고 화면 위쪽과 아래쪽의 그림들의 개수의 합을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정답을 맞추고 안 맞추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 이 방법을 통해 아이가 EEG 기록 내내 멘탈 태스크 작업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총 19개의 채널을 사용하여 뇌파를 측정했으며, 각 트라이얼은 4분 동안 레코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ADHD 196개, 컨트롤 그룹 132개 샘플해서 총 328개의 데이터셋을 획득했습니다. 데이터의 원래 샘플링 주파수는 512Hz였는데 테이블 1을 보면 128Hz로 샘플링 프리퀀시를 줄여도 모델의 정확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해서 더 빠른 프로세싱 타임과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 128Hz로 리샘플링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5cross validation을 사용했는데 따라서 트레인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셋의 80%인 262샘플, 테스트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의 20%인 66개의 샘플이 됩니다. 하지만 딥러닝 네트워크는 샘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도 데이터 세그멘테이션을 통해 기존보다 27배 더 늘렸습니다. 하닝 윈도우를 사용해서 75% 오버래핑을 해서 4초의 세그먼트로 모든 샘플들을 잘랐고 이때 이 파라미터가 이 모델에서 제일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를 사용했고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셋은 각각 27배만큼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인 방법을 요약하면 획득한 이미지 신호를 컬러 이미지로 변환을 하고 CNN 모델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샘플을 세타, 알파, 그리고 베타랑 로우 감마 주파수 이렇게 세 가지 주파수 대역으로 분해한 다음 다음 사진과 같이 각 범위의 신호 진폭을 관련된 컬러 이미지에 RGB 채널 중 하나에 매핑했습니다. 이미지의 크기는 19 x 512 x 3인데 높이는 각 샘플의 전극 채널 수인 19, 영상의 폭은 분할 간격인 4초 샘플링 주파수인 128Hz를 곱한 512, 그리고 마지막 3은 RGB 이렇게 3개로 나누었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 7047개의 트레이닝 이미지와 1782개의 테스팅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논문에서 제안한 전체적인 단계와 CNN의 프레임워크입니다. 모델은 총 13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2차원 CNN 구조인데 이 모델에는 3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 3개의 풀링 레이어, 그리고 1개의 플래트닝 레이어, 2개의 덴스 레이어, 그리고 4개의 드롭아웃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일단 이 논문에서는 총 2번의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분할된 샘플들을 분류를 한 실험이었습니다.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5-fold cross validation 방법을 사용했으며 모델의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할된 훈련 샘플 중 20%를 훈련 중 모델의 평가에 사용했습니다. 각각의 폴드의 트레이닝 및 이밸루에이션 페이시스와 평균을 나타낸 표를 보면 최상의 훈련과 검증의 정확도는 99.73%, 98.8%였습니다. ADHD 서브젝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정상 서브젝에 대한 진단보다 더 중요합니다. 즉, ADHD 환자를 정상인으로 분류하는 게 정상인을 ADHD 환자라고 분류하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거고, 따라서 테스트 데이터를 평가할 때 정확도 외에 정밀도, 리컬, F1 스코어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분할된 테스트 샘플의 계산 후에는 모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서브젝트 베이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테스트셋은 5-fold validation에 의해서 66개의 어린이 샘플로 구성되었고, 아까 설명한 방법대로 각 샘플들을 27개의 세그먼트로 분할했습니다. 그 후 RGB 이미지로 만들고 정교화시켰으며, 훈련시킨 모델로 각 샘플들마다 나눠진 27개의 이미지들의 클래스를 예측했습니다. 즉 아이들 샘플 1개당 27개의 예측 클래스를 얻었고, 다수결 규칙을 사용해서 예측한 각 27개의 세그먼트에서 가장 많은 횟수를 갖는 클래스로 각 샘플의 클래스를 결정했습니다. 표를 보면 ADHD와 일반 아동의 평균 정밀도는 98.52%와 98.52%이고, 이 값들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측된 ADHD 그리고 정상 아동의 대부분이 실제로 ADHD 그리고 정상임을 나타냅니다. 테이블을 보면 동일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했지만 비선형 특징 추출과 MLP 신경망을 사용한 두 가지 이전 연구의 정확도보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의 정확도가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분류기인 CNN을 사용해서 어린이에서 ADHD를 검출하기 위한 다른 최신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의 정확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주파수 대역별로 RGB색을 매핑시켜서 새로운 RGB 이미지를 생성해 CNN의 인풋 데이터로 사용했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데이터셋이 ADHD와 정상 클래스의 샘플 수가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과 연구에서 퓨처워크로 말한 것처럼 좀 더 많은 대규모 셋을 사용했을 때에도 제안한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했을 때의 성능이 좋을지 확인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